기본 영양 심사의 목적과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기본 영양 심사를 위한 기준과 방법, 그리고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심사는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해 진행하게 됩니다. 실적기관은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내에 민간위탁 사업을 한 개 이상 수행해 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고요. 신규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을 말합니다. 실적과 신규를 구분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행 범위도 4개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실적기관의 경우 서면으로 진행되는 역량심사 후 2단계에서 기관 건전성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대면 또는 현장 심사를 통해 역량 심사를 진행하고 2단계에서 서면으로 기관 건전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표는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의 분류에 따라 배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기관에서는 이 점에 유의해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영양 심사의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적기관은 250점 만점으로 1단계 역량 심사를 실시하는데요. 세부 심사 항목별로 배점의 점수에 따라서 심사 결과 유효기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 영역은 기관 경영, 리더십, 사업 실적,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적 자원 관리로 총 4가지 영역이며 서면 심사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실적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D등급,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하위 10%,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C등급 등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역량심사 통과 최저 점수는 150점으로 하되 4가지 심사 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해당 심사 영역 점수가 40% 이하인 경우는 과락 처리됩니다. 다음은 기관 건전성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량심사를 통과한 실적기관은 50점 만점으로 2단계의 기관 건전성 심사를 실시하는데요. 기관 건전성 지표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심사하는 준법성 분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분일자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임금 등 금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및 경고 처분에 대한 서면 심사 평가이고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해 경고 처분 효력이 재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해 감점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분야는 국세, 지방세, 고용보험 체납 여부, 신용수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계 및 재무 분야 관련 전문가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해 관련 증빙 서류를 서면 심사평가합니다. 총점 50점 중 30점 이하면 탈락 처리됩니다. 다음은 신규기관 기본역량심사의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규기관의 경우 8월에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대면 또는 현장 심사로 진행합니다. 심사 영역과 세부 심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규기관 기본 역량 심사 지표에서 주의 깊게 보실 건 250점 만점으로 1단계 역량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과 세부 심사 항목별로 배점해 점수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관사업 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건전성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량 심사를 통과한 신규기관은 50점 만점으로 2단계 기관 건전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준법성 분야는 기관 건전성 지표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위법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분일자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금 등 금품체불, 최저임금 위반 및 경고 처분에 대한 서면 심사 평가입니다.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해 경고 처분 효력이 재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감점됩니다. 재정 건전성 지표는 국세, 지방세, 고용보험 체납 여부, 신용 수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고 심사평가단은 회계 및 재무 분야 관련 전문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서면 심사평가합니다. 총점 50점 중 30점 이하면 탈락 처리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의 역량심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적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관련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신규기관은 사업과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계획 수립, 준비사항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적기관의 평가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기관 현황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신규기관의 평가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기관 현황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위원들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의 책임자를 대면해 기관 현황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평가합니다. 현장 평가에는 인쇄자료, 컴퓨터 파일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모두 인정됩니다. 기본 역량 평가의 평가 항목은 기관 경영과 리더십, 사업 실적,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등 총 4가지 항목이고요. 이 중 사업 실적은 실적 기관만, 인센티브 항목은 신규 기관만 해당됩니다. 만약 기관 현황서와 현장 확인 내용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역량 심사를 받는 경우는 통과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역량 심사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 경영과 리더십 부분입니다. 리더십은 민간 위탁 기관 책임자의 경력과 기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사업 현황 및 고용 서비스 동향 파악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이해도 및 기관 운영과 관련해 기관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는요, 사업주 혹은 기관 업무 책임자의 고용 서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경력 사항으로 평가가 대체 가능한데요. 여기서 기관 책임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 역량 심사의 세부 내용 중 사업 실적 영역입니다. 사업 실적 영역은 해당 사업의 수행 실적과 유사 사업 및 기타 정부 지원 등의 추진 실적을 심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 실적 심사 영역의 대상은 실적 기관만으로 한정됩니다. 수행 실적에서는 민간 위탁 고용 서비스 사업 중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행 실적과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최근 3년간 정부 지원 민간 위탁 사업 수행 경험과 사업 운영의 실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유사 사업 및 기타 정부 지원 등 추진 실적은 최근 3년간 기본 역량 대상 사업을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과 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 그리고 고용센터 이외의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기본 역량 심사의 세부 내용 중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영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영역에서는 운영 매뉴얼 수립,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과 개선, 서비스 사례 관리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하나씩 짚어보자면 운영 매뉴얼 수립에서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의 체계성, 자체 운영 매뉴얼의 작성과 운용 등을 심사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자체 운영 매뉴얼은 해당 사업의 운영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표준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이야기합니다.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 개선 항목에서는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체계와
계획의 적절성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전문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 계획 수립과 준비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서비스 사례 관리 항목에서는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한 사례 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평가하는데요. 신규 기관은 사례 관리의 계획 수립 여부만 평가합니다. 기본 역량 심사의 세부 내용 중 인적 자원 관리 영역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 영역에서는 인력 및 업무 역량 관리 적절성, 직무 역량 개발 지원 적절성, 인력 활용의 체계성, 임금 관리 및 복리후생 체계의 운영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력 및 업무 역량 관리 적절성에서는 인력 확보와 관리의 적절성, 확보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신규 기관의 경우 계획 수립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직무 역량 개발 지원 적절성에서는 확보된 인력의 업무 역량 관리와 인력의 직무 역량 개발 지원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신규 기관은 계획 수립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인력 활용의 체계성에서는 인력 활용을 업무 분장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보된 인력의 업무 중 고충과 애로사항 처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신규 기관은 계획 수립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임금 관리 및 복리후생 체계의 운영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인력 관리의 적절성과 고용 인원에 대한 복리후생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요. 신규 기관은 계획 수립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기본 역량 심사의 세부 내용 중 인센티브 영역입니다. 인센티브 영역은 신규 기관만 해당이 되고요. 정부 지원 유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